혹시 최근에 통장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 50만 원 찍혔을 때, 혹은 연말정산 환급금 두둑하게 들어왔을 때 그날 저녁 메뉴 뭐 드셨습니까?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오마카세를 예약하거나 배달앱 켜서 제일 비싼 소고기 세트 장바구니에 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청년 도약 계좌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이니 하면서 나라에서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할 때 아싸 이거 안 받으면 나만 바보다 하면서 은행 앱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미친 듯이 새로 고침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국가가 드디어 내 지갑을 챙겨주고 있다. 복지가 늘어나고 대출 이자를 깎아주고 보조금이 통장에 꽂히면 내 삶의 질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아주 순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영상 초반부터 여러분이 종교처럼 믿고 있는 그 착한 정부와 공짜 돈에 대한 환상을 무참히 깨부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볼까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최근 몇 년간 시중에 풀린 돈, 즉 M2 통화량은 무려 3,800조 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급으로 폭증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시장에 뿌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풍요로워지셨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실질 임금 상승률을 보십시오. 2022년과 2023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올랐는데 마트에서 삼겹살 사고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오히려 쓸 돈이 쪼그라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월급이 5% 오를 때 정부가 푼 돈 때문에 밥값, 기름값, 집값은 20%, 30%씩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던져준 달콤한 사탕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고 뼈를 삭게 만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맹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끔찍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식민지 시절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당시 델리 시내에는 맹독성 코브라가 너무 많아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총독부의 천재적인 엘리트 관료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훌륭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마리당 두둑한 보상금을 주겠다. 자, 처음에는 이 인센티브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뱀을 잡아왔고 거리의 코브라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총독부 관료들은 서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소름 돋는 탐욕과 본성이 발동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덥고 위험하게 정글을 뒤지며 목숨 걸고 코브라를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 그냥 내 집 뒷마당에 울타리를 치고 코브라를 짝짓기 시켜서 번식시킨 다음 갖다 바치는 게 훨씬 가성비 좋고 안전한 수익 모델인 겁니다. 결국 인도 전역의 가정집 뒷마당이 코브라 양식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길거리의 뱀은 사라졌는데 총독부에서 나가는 포상금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진실을 뒤늦게 알아챈 영국 정부가 경악하며 포상금 제도를 전면 폐지해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돈이 안 되는 코브라를 비싼 먹이 줘가며 사육할 이유가 없어진 인도 사람들이 독살이 전부 그냥 길거리에 내다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델리 시내에는 포상금을 걸기 전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수십만 마리의 코브라가 득실거리며 도시 전체가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코브라 효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의의 정책이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만나 최악의 대재앙을 낳는 현상입니다. 아니 소장님, 그건 100년도 더 된 옛날 남의 나라에 뱀 잡고 쥐 잡던 미개한 시절이고 지금 최한탐 금융을 사는 우리 통장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속으로 딱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여러분의 현실 지갑과 직결되는 아주 뼈 때리는 계산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가정해봅시다. 정부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집 사기 너무 힘들다며 1.5%대 초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언론에선 내 집 마련의 절호의 찬스, 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이라며 칭찬이 자자하죠.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집을 펴려는 다주택자나 건설사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에 청년들이 무기로 쓸 수 있는 초저금리의 눈먼 돈이 수십조 원이 풀렸다는 걸 아는 순간 6억 원 하던 아파트 호가를 어떻게 할까요? 자고 일어나면 7억, 한 달 뒤엔 8억 5천으로 싹 올려버립니다. 왜요? 어차피 대출이 5억까지 싼 이자로 나오니까 집값을 올려도 청년들이 빚을 내서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과거 정책 발표 전 6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내 생돈 3억에 일반 대출 3억, 금리 4%를 받으면 됐습니다. 한 달 이자는 약 600만 원, 조금 부담은 되지만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정책 발표 후 집값이 8억 5천에 폭등했습니다. 여러분은 1.5% 초저금리로 5억을 풀로 땡겨봤습니다. 한 달 이자는 6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와, 이자가 월 40만 원이나 줄었네? 개이득! 이러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집값이 8억 5천인데 대출이 5억이면 내 생돈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3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내 생돈 5천만 원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게다가 집값이 올랐으니 취등록세도 수백만 원 더 내야 하고 부동산 복비도 더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3억만 갚으면 됐을 빚을 이제 평생 5억을 갚아야 하는 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집값을 2억 5천이나 올려받고 유유히 빠져나간 기존 집주인, 즉 자산가들과 대출 원금 규모가 3억에서 5억으로 커져서 이자 장사를 더 달달하게, 더 안정적으로 오래 해먹게 된 뱀 은행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코브라 농장의 뱀처럼 이용만당하다 더 무거운 빚더미에 앉아 평생 은행의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코브라 효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번 이런 정책에 열광하고 또 바보같이 속아 넘어갈까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과 1차적 사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맹수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 눈앞에 당장 떨어지는 달콤한 열매, 내 통장에 지금 당장 꽂히는 100만 원에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죠. 반면에 2차적 사고, 즉 나한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이 돈이 똑같이 주어졌을 때 시장의 물가와 자산 가격은 결국 어떻게 변할까를 입체적으로 임상하고 계산하는 것은 뇌에 엄청난 포도당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뇌가 피곤하니까 셔터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의 쾌락만 생각하지 2년 뒤에 이빨이 다 썩어서 치과에 수백만 원을 뜯기고 내 전세금이 폭등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끔찍한 미래는 본능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정부나 경제 시스템을 굴리는 고위 관료들, 한국은행의 엘리트들은 이 코브라 효과를 모를까요? 수많은 천재 경제학자들이 모인 곳인데 능력이 없어서 매번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고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물가를 올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칸티용 효과라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법칙이 있습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발견한 법칙인데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풀 때 그 돈을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과 가장 나중에 만지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돈 복사기와 가장 가까운 자들, 즉 정부, 국책은행, 대기업, 대형 자산가들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생생한 돈을 저금리로 빌려 실물 자산을 마구 사들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죠. 하지만 그 돈이 시장을 한 바퀴 빙 돌면서 부동산 가격 다 올려놓고 국밥 가격 다 올려놓은 뒤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찔끔 들어갈 때쯤이면 그 돈은 이미 구매력을 상실한 휴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서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정치인들에게는 5년 뒤, 10년 뒤의 국가경제 펀더멘탈이나 인플레이션의 부작용보다 당장 내년 선거의 표가 수천 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암덩어리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아픈 수술을 해야 하고 환자는 아프다고 욕을 하겠죠. 그럼 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안 하고 당장 기분 좋아지는 마약성 진통제, 지원금, 저금리 대출만 계속 놔주는 겁니다. 환자, 즉 서민이 속으로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든 말든 일단 내 임기 동안에 박수 받고 표만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여러분이 와 나라에서 돈 준다, 대출이자 싸게 해준다 하고 박수치며 좋아할 때 시중의 통화량은 무한정 팽창하고 여러분이 지갑 속에 쥐인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나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꼬박꼬박 예금, 적금만 부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벼락거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라는 달콤한 덫에 걸려 스스로 가난의 굴레로 걸어 들어가는 셈입니다. 솔직히 경제정비소 소장으로서 매번 똑같이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 답답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남이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환호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가족의 생계를 시스템의 농간에 맡기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경제정비소의 진짜 VIP 여러분만큼은 이 가난의 악순환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뇌리에 박아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행하십시오. 첫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뼈에 새기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땀 흘리지 않은 혜택을 준다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금,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내일의 나에게 날아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거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면 받되 그 돈이 내 삶을 구원해줄 공짜 돈이라는 썩어빠진 마인드 자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미래 가치를 당겨 쓴 빚입니다. 둘째, 정책의 1차적 혜택이 아니라 2차적 파급 효과를 읽고 자산의 형태를 바꾸십시오.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푼다고 발표하거나 혜택을 늘린다고 하면 가만히 원화 현금을 쥐고 있는 건 경제적 자살행위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이 뻔하다면 은행 예적금을 깨서라도 인플레이션을 흡수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돈의 거처를 즉시 옮겨야 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입지의 부동산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우량 주식 S&P 500 등으로 여러분의 자본을 안전하게 갈아태우십시오. 현금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내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정부나 단일 직장에만 100% 의존하지 마십시오. 코브라 농장만 믿고 뱀을 키우던 인도 사람들은 영국 정부가 보상금을 끊어버리는 그날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국가가 언제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까? 본업의 월급 외에 내 시간과 기술을 현금화할 수 있는 부업, 컨텐츠 창출 혹은 작게라도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투자 생태계를 당장 이번 주말부터 구축하십시오. 나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만 경제 시스템이 미쳐 돌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코브라는 집 뒷마당에서 사육해서 푼돈 보상금을 받아내는 용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독사가 득실거리는 그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늪지대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직접 벽돌을 쌓아 올리며 짓는 것만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눈앞에 던져지는 얄팍한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평생 남의 배만 불려주는 시스템의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본주의의 거대하고 잔인한 흐름과 윗선들의 속임수를 꿰뚫어보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진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로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어버린 경제관념에 강력한 균열을 내고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정비소는 여러분이 이 냉혹한 자본주의 생존 게임에서 기득권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무기만을 완벽하게 정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 경제정비소 소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